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당첨! 당첨! 볼보 V60 좋아하시죠? S60을 더 좋아해서 좀 기대가 되네요. S60.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용기입니다. 오늘은 볼보 S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 출시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입차 중형 세단 세그먼트, 사실 쟁쟁한 강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BMW 3 시리즈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도 있죠. 또 국산 프리미엄으로 넘어오면 제네시스 G70 같은 모델도 있고요. 이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은 수입 중형 세단 시장에서 과연 이 볼보 S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S60의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외관 디자인을 보면요, 앞부분이 바뀌었나? 옆부분? 뒷부분?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디자인에서 변경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볼보의 디자인은 북유럽 디자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플루이드하고 오래 볼 수 있고 실용적이고 따뜻한 그런 북유럽 스타일의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디자인에서 크게 바꾸는 거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네요. 한번 같은 디자인을 뽑아놓고 한 10년 동안은 써도 전혀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디자인이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약간 지루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브랜드의 그런 안전의 이미지, 좀 튼튼한 이미지 이런 거랑 결부돼서 같은 중형 세단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듬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 헤드램프 쪽을 보면요, 이렇게 볼보의 패밀리 룩이죠. 토르의 망치 DRL이라고 하는 그런 DRL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전기차 시대가 넘으면서 패밀리 룩이 그릴에서 헤드램프로 바뀌잖아요.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처럼 볼보는 토르의 망치 DRL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봐도 이 차가 볼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볼보 마크에는 레이더가 결합되어 있어서 ADAS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도와주는 그런 레이더가 로고 안에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은 사실 볼보의 외건 모델이나 SUV 모델들은 길쭉한 이런 패밀리 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볼보의 세단 모델들은 디귿자가 된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게 발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수동입니다. BMW 3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수동 트렁크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도 당연히 수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G70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측면부로 넘어와서 보면요, 볼보 X60의 경우는 굉장히 매끈합니다. 측면에 있어서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거의 없이 뭔가 캐릭터 라인이 빡빡 지나가서 굉장히 강인하고 날카롭고 이런 근육질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선 하나 정도만 싹 그어놓고 강인해 보이지만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런 디자인,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엔진룸도 한번 보시죠. 엔진은 직렬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S60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그리고 여기는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는 S60은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돼서 최대 출력은 무려 250마력이라고 합니다. 와,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모델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이게 시동을 걸 때 조금 모터가 도와주고 주행할 때 모터가 출력을 조금 보조해주는 정도지, 사실 이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기 모터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엔진이 구동하고 다만 시동을 걸 때나 이렇게 주행을 할 때나 조금씩 도와주는 모터가 달려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볼보 모든 차들이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최고 속도를 18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초 후반대가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볼보 S60의 연비는 얼마냐? 11.3km입니다. 나쁘지는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볼보 S60 세단 모델도 봤으니까 외건 모델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도 봐야 되겠죠.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 사실 똑같습니다. S60하고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고요. 사실 외건이라고 하면은 세단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차잖아요. 북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단보다는 이런 크로스컨트리 모델, 외건 모델을 가지고서 눈 오는 환경에도 가고 뭐 노지에도 가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쉽게 오염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플라스틱 클래딩을 더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디자인
디자인 요소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토르의 망치 DRL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요. 레이더가 합쳐진 로고 그리고 그릴까지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네요. V60 크로스컨트리 S60과 가장 다른 점은 역시 후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UV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DRL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영어로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딱 써 있어서 외건 모델임을 또 강조해주고 있네요. 볼보의 외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BMW 3 시리즈 투어링, 뭐 A4 아반트 이런 외건 모델들이 또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도 있고요. 근데 역시 제일 예쁜 건 V60 크로스컨트리인 것 같아요. 뭔가 외건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은 세단보다 실용적인 모델이잖아요. 외건 모델의 핵심은 실용성인데 볼보 디자인의 기조 자체가 실용성 그리고 타임리스 이런 거다 보니까 외건 모델이 볼보의 핵심 가치랑도 가장 잘 맞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트렁크 공간을 열어볼게요. 외건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된 거를 알 수 있고요. 실내 공간도 어마어마합니다. 적재 공간이 어마어마하고 적재 용량이 굉장히 넓어서 이 동급 수입 차종 중에 이런 외건 모델 중에서는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뭐 당연히 볼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짐을 실어놓고 뭐 위쪽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하는 이런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외관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는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V60 크로스컨트리의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실내 좋은데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이 크리스탈 기어봉입니다. 와, 이거 기어봉 너무 예쁜데요? 이게 제가 본 기어 중에서 가장 예쁜 기어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크리스탈 기어봉은 지금 BMW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BMW iX라든지 X6라든지 이런 차들에도 이런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 크리스탈 기어봉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뭔가 딱 실내에 들어왔을 때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타임리스하고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에 가깝지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급스럽게 보여지네요. 네, 룸미러도 당연히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세로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차들은 다 가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로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세로로 되어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을 보기 편하다. 누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사실 세로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로형 디스플레이도 물론 좋지만 이 실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요즘 볼보라든지 폴스타라든지 이런 차들에 다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안에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맵, T맵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T맵 말고도 플로어라든지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탑승해서 이걸 사용해 보게 되면 다른 차를 탔을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 나라에 있는 이걸로 딱 해주는 거, 이게 볼보가 전 세계에서 2개국만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볼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현지화를 잘 해놨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기어봉 옆쪽에 보면은 센터 콘솔 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렇게 넣으면 크기는 조금 작은데 이 안에 이렇게 매트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핸드폰이 주행하다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실내 시트도 지금 이렇게 베이지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트도 굉장히 예쁘고, 볼보는 또 이 동급 수입차종 중에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잘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벤츠 C클래스도 넣어줬다가 이번에 삭제했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렇게 풍부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들 디자인도 뭐 그동안 봤던 볼보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하고 똑같고요. 큼직큼직하고 보기 심플하게 이렇게 버튼들이 다 되어 있어서 만져봤을 때 조작감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볼보 하면 역시 오디오죠. 이 플로어에서 그냥 이렇게 딱 검색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실제로 카플레이 같은 걸 사용해도 핸드폰에서 검색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정말 볼보의 차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어도 1년 동안 무상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볼보 하면 오디오니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사운드는 너무 좋은데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오디오는 역시 볼보다 오디오에 가장 신경 쓰는 브랜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네요. 이것도 사실 북유럽 디자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사실 북유럽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은 밤이 너무 길고 또 자연환경도 척박하고 춥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유럽 사람들은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북유럽 사람들의 성향을 이 차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거주할 때 그런 거주 환경 이런 걸 생각해서 오디오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가 된 거죠, 볼보는. 네, 그래서 S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에는 이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또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원래 이 케블라콘 있잖아요. 오디오에서 중음역을 담당하는 이 케블라콘을 컨티뉴엄 콘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음향의 중음역대를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오디오를 진짜 경험해 보니까 이 오디오 시스템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스피커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운드가 좀 풍부하게 들리고, 오디오는 역시 볼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네요. 네, 앞좌석에서 이 썬루프가 열리는데요. 이게 버튼식이 아니고 이렇게 터치식입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싹 해주면 이렇게 열리죠. 이런 게 또 고급스럽네.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우리 EV6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딸깍 해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고급차처럼 보이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네요. 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의 뒷좌석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키가 평범합니다. 저는 185 정도 되는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좀 앉았을 때 머리로 주먹이 들어가네요. 역시 외건이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거를 알 수 있고요. 야, 여기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뒷좌석 승객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와이드 선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뒷부분은 열리지 않고요. 이 앞부분만 이렇게 조금 열리는. 아무튼 이게 위에가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 같은 건 굉장히 좋고요. 뒷좌석도 뭐 심플하고 시트가 굉장히 예쁘고, 특히 외관 모델들은 사실 SUV를 사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그런 가족분들이 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소픽스 이런 데다가 카시트 이렇게 이제 거치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사실 외관이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실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조기가 이쪽 가운데 이렇게 뒷좌석 열선도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에어벤트가 B필러 쪽에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뒷좌석 승객도 잘 고려한 뒷좌석 설계라고 볼 수 있네요. 이쪽에 또 오디오 바우앤 윌킨스 스피커도 이쪽에도 들어있고요. 뒷좌석 승객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했네요. 네, 지금 볼보 S60의 뒷자리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일단 앞에 있는 썬루프부터 조금 열어볼게요. 썬루프를 열었는데도 이 답답한 느낌이 가시지를 않네요. 지금 딱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았을 때 좀 머리가 그냥 닿아버리네요. 시트가 조금 불편해요.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엉덩이를 좀 빼서 이렇게 앉아도 손바닥 하나가 좀 들어갈 만한 공간. 그래서 이 세단 S60 모델은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뒷좌석 공간만큼은 확실히 작게 느껴지네요. 볼보 S60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이 476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72mm라고 하는데요. 이게 동급에서 가장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세그먼트의 한계 때문인지 이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S60은 사실 전륜구동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독삼사 세단들이나 이런 후륜구동 기반 모델들에 비해서 실내 공간을 더 여유롭게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실내 공간은 사실 아반떼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네요. 이 센터 톤으로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전륜구동 모델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차는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있고요. 해외 파는 모델 중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어서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다 보니까 그냥 일반 내연기관 전륜구동 중형 세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실내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단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송풍구가 센터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B필러 부분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있어서 바람을 이쪽에서만 나오지 않고 이쪽에서만 나오니까 굉장히 좋고요. 터치식으로 이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고급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뒷좌석에는 오래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볼보 S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 이렇게 출시 행사장에 와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원래 기존 S60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트림이 4,810만 원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장 높은 트림도 5,41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트림이 하나로 통합돼서 가격이 5,610만 원이 됐습니다. 너무 비싸졌는데? 최소 200만 원이 인상됐고요. 이 볼보 브랜드는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610만 원을 정말 다 주고 타셔야 되는데 5,610만 원이면 사실 3시리즈 C클래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BMW 3시리즈보다는 이게 어떤 트림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비싸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에 비해서는 이게 아직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 옆에 있는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요, B5 플러스 트림이 5,530만 원, B5 얼티메이트 트림이 6,160만 원이라고 해요.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사실 투어링 모델, 그러니까 외관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보 S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 굉장히 타임리스한 디자인을 가지고 또 많은 옵션들, 인포테인먼트 옵션들이나 볼보 특유의 안전 사양들을 갖춘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인상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할 때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볼보 S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의 볼보? 그래서 아직도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5,610만 원을 주고 사기는 너무 비싼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